학생 때는 약간 그게 그냥 사회의 전부잖아요. 근데 그냥 그 세상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를 얘기하면은 막 어느 학교나 그렇듯 그런 무서운 애들이 있었고 거친 애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퍽 이렇게 쳤어요. 장난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때리거든요. 진짜 뻑 때리는데 아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가? 약간 나는 놀면서 이렇게 세게 안 때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하고선 맞고 그냥 하하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게 너무 만연했고 그리고 뭐 볼을 친다거나 이렇게 머리 한 대씩 퍽 치고 가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너무 밉고 이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고 일어났는데 몇 교시가 남아있으면 그게 막 진짜 두근거렸었어요. 이게 이 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막 이러면서 두근거리고 남을 엄청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틈 보이면 바로 그냥 도망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예고조차 없이 와서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머리를 그냥 한 대 이렇게 빡 때리고선 지나간다거나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를 하는 것, 음악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운동장에서 그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실력을 뽐내고 싶고 왜냐면 내심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친한 친구였다가 그런 무서운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저랑 얘기를 한 거죠. 잠깐 뭐 어떻게 지내? 뭐 축구 뭐 어떻게 하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엄청 덩치가 큰 친구가 와서 그 제 친구 보고 너 왜 이런 애랑 말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돈을 뺏겨본 적도 있어요. 네. 이제 나 지금 얼마가 부족한데 혹시 얼마 있냐? 뭐 안 줬을 때 생길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거죠. 뭔가 이 친구와 뭔가 껄끄러운 한 단계가 형성돼 버린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예상이 뭐 되셨어요? 나는 안 그래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추가로 얘까지 생긴다고 약간 이런 게 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좋게 끝나고 싶었어요. 너무 그냥 나 500원 마치 그냥 내가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처럼 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래야 제가 자존심이 안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쵸. 네. 심지어 교과서를 빌려 갔는데 교과서를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약간 폭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가져가야 돼. 나 오늘 뭐 그거 없으면 오늘 손바닥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선 그냥 이렇게 던진다던가 네,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걸 이렇게 던져서 꼭 주워가게 만든다던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게. 네, 굴욕적이게. 네, 약간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따돌림, 학교 폭력은요. 아주 밀폐되어 있는 좁은 공간인 교실 안에서 한 20-30명이 매일 만나서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맞아.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상의 형성에도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이 살아갈 힘을 다 뺏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괴롭힐 때는 대부분 우리 흔히 말하는 심리적 지배. 야, 넌 당연하지. 쓰레기 던지면 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왜 쓰레기야 이러지만 매일 그걸 겪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쓰레기인가 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아요. 일명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 지배도 한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아예 뭐 그때 그런 일이 많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슈탄 씨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겪으면서 마음에 영향을 준 건 저는 훨씬 크다고 봐요. 왜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제가 된 데는 제가 그 체구가 작기는 했는데 그 괴롭히는 친구들이 언제나 크진 않았거든요. 그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괴롭히는 친구들은 진짜 한 20-30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체구가 작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하면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조차 이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처를 그만큼 소극적으로 한 적들도 많기 때문에 반항을 안 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잘해. 약간 이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의 행동을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는 만만하네 뭐 이렇게. 네네. 네네. 얘는 내가 이 정도 자극을 해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만만해 보이는 거에 더 가깝지 않나 이유가. 그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네. 그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사실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 나쁜 일들을 사실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와서 원망을 하는 거는 뭔가 소용이 없다고 느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느꼈고 그냥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의 소식을. 근데 괴롭혔던? 네네.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어떤 친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다. 근데 이제 그게 상식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막 버려진 변기를 들고 와서 아들한테 이게 던졌다는 거예요. 가족. 네네. 그거를 듣고선 그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아니구나. 이게 어떤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나니까 그 친구들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뭔가 그 사람도 그 사람 인생 나름대로 뭐 힘든 거 있을 거고 알아서 생각하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쭉 들어보면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네.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아직도 원슈는 네.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해자의 시선에 맞춰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나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 친구들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해자의 서사라고 하죠. 가해자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걸 자꾸 이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단단해 보이지가 않아. 네. 왜냐면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랬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겪은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서사를 자꾸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네. 걱정스러워요, 나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상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있다라는 식으로라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학교 다니기 아예 안 힘들다. 했어요. 응? 뭐 이런 얘기라도. 이게 진짜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부모님이랑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왜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저를 봤을 때 얘가 막 맞고 힘없이 막 힘들게 보내고 이게 아니고
좀 안심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싸우는 일이 생겨서 그런 일로 엄마랑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근데 걔도 몇 대 맞았어. 똑같이 그냥 싸운 거야. 뭐 그냥 친구들끼리 흔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항상 말을 해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네. 그건 원슈타인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두려워요. 네. 근데 본인의 두려움보다 네. 왜 부모님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더 중요했을까? 이거를 부모님이 개입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될 텐데. 왜냐면은 일이 커진다. 네, 일이 커지고 심지어는 동급생들이나 뭐 누구한테도 엄마한테 일러서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올 거고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개입으로 생기는 일이 생기면 이제 생각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부모님은 안심시켜 드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니 또는 어떻게 벗어나지? 약간 이런 관점을 먼저. 학교 폭력은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고불고 난리 치라고 그래요. 네. 그래야 누군가가 알아서 개입을 해요. 네. 울고 부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라도 하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고 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부당하고 이런 일들은 너 혼자서 해결 못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게임 중독자였고 어. 밥 먹고 게임으로 앉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앉고 자면서도 게임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걸 바로 이어서 하고 이렇게 켜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현재 몇 시간 이용 중입니다. 종료하세요. 뜨는 그 메시지를 막 27시간, 막 38시간 막 이 정도 메시지를 봐서 친구들이 그 게임 세상 속에서는 뭔가 좀 편하니까. 네. 그리고 막 나한테 되게 친절히 대해주네. 사람이 이렇게도 대화를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뭐뭐 했는데 기분 좋네요. 같이 노실래요? 이 대화를 저는 뭔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느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친절한 대화가. 그 시절에 저는 게임을 하거나 무한도전 정말 많이 봤고요. 저는 무한도전 진짜 제 인생의 작품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웃는 걸로 동생이랑 맨날 앉아서 TV 보고 있고 이러거나 집에서 혼자 해도 가능한 거에서 항상 그 위안을 얻고 성인 되면은 여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는 다 잊고 인생을 이제 시작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보은 진짜 하나도 없이 지하에서 거의 한 2, 3년 살았을 때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걸 저는 불쌍하게 느끼질 않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네. 지하방에 살아도 네. 그때 행복했던 거는 네.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학교 폭력을 경험할 때는 네. 이 가해자들을 통제를 못해요. 네. 게임은 통제를 하잖아요. 내가 켜고 맞아요. 싶을 때 켜고 네. 끄고 싶을 때 끄고 심지어는 그쪽에서 뭐 너무 많으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들 물어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저한테 질문도 해요. 그리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아이도 찾아와요.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 네. 언제나 네가 뭔데 나를 감히 니들이 뭔데 네가 뭔데 나를 감히 니들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몇 가지 약간 음절이 바뀌면 네. 가해자의 시선으로 네. 야 원슈 니꺼지 게 뭔데 너 당해도 싸지 이렇게 돼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니들이 뭔데 감히 나를. 네. 나 우리 부모님한테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네. 나 자식이야. 네.